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한 주 이렇게 흘러가서 세월이 참 흘러가요. 제가 이제 이번 주 공부할 게 이제 고구마에 대한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고구마냐?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단위 면적 땅.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무역이 돼서 외국하고 사실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을 하죠. 우리가 사실 쌀만 작업이 되고요. 대부분은 다 수입을 해서 만약에 무역이 중단됐다, 해상이 봉쇄됐다, 그럼 우리는 아마 참 몇 달 버티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대부분의 그 먹을거리를 다 수입을 해와요. 그런데 이제 그 나중을 생각하면요, 단위 면적 땅, 예를 들어서 뭐 땅이 뭐 100평이 있다, 뭐 200평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거기서 곡물을 심었을 때 어느 정도 몇 명이 먹고 살 거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논이나 밭이 100평이 있다. 100평인데 내가 몇 명이 먹을 식량을 생산할 수 있냐라고 계산해 보잖아요. 그랬을 때 고구마가 최고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를 들어서 100평이 내가 땅이 있을 때 쌀을 심든, 이제 벼를 심는 거죠. 벼를 심든, 보리를 심든, 뭐 참깨를 심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제일 많은 사람을 먹여 살 수 있는 게 고구마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의 고구마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죠. 왜냐면 다른 거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참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중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요런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마침 계기가 좀 돼서 수원에 있는 우리나라 그 유전자 정보 센터에 갔게 됐어요. 이제 시차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유전자 자원들, 예를 들어서 이제 콩이라든지 뭐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뭐 참깨라든지 이런 품종이 참 다양하거든요. 그거의 보관을 우리나라 것뿐만이 아니라 유럽, 남미, 뭐 아프리카, 뭐 아시아 각국, 티벳, 뭐 이런 데서도 다 유전자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걸 보관을 하는데, 그 아시아 허브예요, 허브. 허브라는 거는 중심센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중앙 허브가 뭐냐?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하고 전 세계에 그 유전자 자원을 확보한 나라, 우리가 전 세계 5위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우리나라 수원에 있는데 그게 이제 폭격당하다든지 지진을 무너지면, 물론 건물 자체도 지진이 웬만큼 일어나 안 무너지게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다만, 또 혹시 모르니까 그 그대로 복제품이요. 이제 우리나라에 또 다른 곳에 또 그대로 복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우리나라도 허브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티베트, 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서 자기네나라 것도 보관합니다. 그 똑같은 거 우리나라도 보관을 해. 그러니까 뭐 보험 들었다고 할까? 그 만약에 지네 나라가 무너지면은 우리나라에다 보관했던 걸 갖다 쓰게. 또 우리나라는 그걸 보관해주는 대신 그걸 복제해서 우리가 또 쓸 수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핵전쟁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또 대비해서 전 세계에서 떠나가면 북극 지역 있죠. 그린랜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람이 살지도 않지만 거기다가 노아의 방주 같이 또 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긴 또 전 세계에서 다 갖다 놔. 우리 거 있는 그대로 모든 거 100% 복제품이 다 거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뭐 지구 전체가 뭐 핵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유전자 자원을 확보를 해야 다음에 뭔가 희망과 빛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좀 제가 좀 약간 뭐 계기가 좀 돼서 이제 시차를 가고 이제 브리핑을 거기 이제 센터장한테 브리핑을 쭉 받으면서 다니는데,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냐. 우리가 말하는 소설상이나 보는 뭐 노아의 방주 내지는 뭐 이게 타임 캐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벌써 현실로 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런 걸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쓸지 않을지 몰라. 하지만 누군가 이 지식이 전달이 되고 다음 세대를 대비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수업이 소중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00명을 가르쳐서 그중에 한 명이 알아들으면 대성공, 성공도 아니야. 대성공이라고 그래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생각해 봅시다. 미분적분 공부를 얼마나큼 했어요? 엄청나게 했죠. 삼가함수 같은 거. 근데 일상생활에 써요. 문과생들 거의 써요? 거의 안 쓰지. 그런데 해. 교육이랬다가 음악, 미술, 별걸 다 배웠어, 우리. 그런데 우리가 그걸 쓰냐, 안 쓰냐? 별로 안 써요. 안 쓰는데 필요해. 왜냐면 교육이라는 그렇게 하는 거야. 무한정 투자를 하는 거야. 투자를 하다가 누군가 한 명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성공해. 아까 그랬죠. 우리가 유전자 자원을 우리나라 아시아허브에서 우리나라 수원에서 보관을 하고 또 우리나라 것도 뭐 북극에다 보관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일이 터진다면은 복구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가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옛날 상식이나 이런 걸 자꾸 찾는데 요새는 고소를 못 봐요. 한문을 못 봐. 그리고 이런 지혜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런 지혜를 알려주는 거야. 물론 일상생활에 써먹을 수도 있지만 못 써먹는 사람도 많아. 뭐 이거 무슨 뭐 구름 잡는 얘기도 뭐야. 하지만 혹시 알아?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갑자기 석유가 고갈됐다든지 아니면 뭐 무역이 단절이 됐다든지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운 지혜가 뭔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지구인을 위해서 뭔가 써먹어진다면은 그만큼 보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걸 가서 0.00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바라고 교육하는 게 교육자의 선생의 태도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유전자를 보관하는 사람들은 그 돈 엄청 내. 나 거기 센터를 가봤더니요. 사람이 들어가서 자꾸 하면 오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 로봇이 움직여요. 내가 뭐 무슨 종자, 12,000 몇 번을 찾는다. 딱 누르면요. 로봇이 쫙 이동을 해요. 그래서 고구마 하나 딱 가져와요. 나 그거 시스템 못해. 그것도 이제 저온 보관이 있고, 냉동 보관이 있고, 뭐 별의별 보관 방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 여러분들 그거 맞죠?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뭐 냉동인간에서 뭐 드라이에서 막 하는 거. 그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리 종류나 이렇게 그 영양방식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그 영하 뭐 100몇 도인가 여기에다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게 제가 이제 진짜 실제로 보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부를 하고 내 걸로 만드세요. 그게 학생된 태도.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5살 학생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22살도 있고 30살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된다.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있어? 없어요. 여러분이 유엔 사무총장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야. 국회의원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안 된다는 보장이 있냐고. 없잖아요. 가능성이 다 열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으란 말이야. 지금 쪼잔하게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넓게 쪼잔하게 놀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 하다못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거든. 맛있게 먹어보고 무슨 맛인 걸 느끼면서 먹어. 그런 사람하고 드립대대고 그냥 배 채우듯이 먹는 사람은 감각이 누가 낮을까? 당연히 맛을 느끼는 사람이 돼. 혹시 알아? 나중에 음식점 사장님이 될지. 음식점 사장님도 이거 전국적으로 하면 이게 뭐 몇백억 부자야. 매출이 뭐 몇백억이 가능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커피를 먹더라도 그냥 먹지 마라. 맛을 의미해. 제대로죠. 제대로 알고 먹으라고. 그러다 보면 혹시 알아? 여러분이 나중에 뭐 커피 맛 감별사가 될지.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커피 감별사가 제일 많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라는 얘기야. 내 말은. 그것이 배우는 학생의 태도다. 학생뿐이겠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이제 고구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고구마꽃 이뻐요? 예, 고구마꽃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꽃을 잠깐 넣었습니다. 이게 고구마꽃이에요. 멋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구마꽃이 멋이 있어서
농촌진흥청에서 뭘 개발했느냐? 고구마 꽃 원예용으로 개발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구마 먹지 말고 꽃을 즐기자. 이런 것도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번식도 잘 되고.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는 거죠. 고구마는 무조건 뿌리만 먹고 한다. 그게 아니야. 꽃을 팔아먹으면 돈을 더 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장미라든지 국화라든지 꽃 많이 팔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돈 많이 벌어요. 우리나라 장미 국화를요, 일본이나 이런 데 많이 팔아요. 그래서 선인장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선인장도 알아주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둬라 해서 내가 소개 차원에서 잠깐 넣어놓은 겁니다. 자, 일단은 서류다. 이 서류가 뭘까요? 이게 여기 써있죠. 뭐 서를 막말로 쥐서자를 쓰면 안 되죠. 그럼 쥐가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마서자예요. 마와 같은 거. 마 알아요? 혹시 그 서동이 먹었다는 거. 서동할 때 서도 마서자예요. 그래서 말을 캐먹고 자란 아이가 서동이야. 근데 말을 먹으면 정력이 세져요. 그래서 서동은 말을 먹고 정력을 주체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신라 서러발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선화궁조를 꼬시는데 뭐라고 할까요? 날마다 뭐 서동로를 부르는 거야. 그죠? 날마다 뭐 선화궁주가 뭐 서동을 만나냐 뭐 이런 서동. 쉽게 말하면은 이제 공주가 돈이 없겠어. 아니면은 뭐 명예가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공주가 명예 버리고 돈 버리고 서동 쫓아가는 건 뭘까요? 정력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병관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가 사실 정력제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약제로 쓰다 보면요. 조루 증상이나 음이 증상이나 뭐 남자 정력이 약할 때 우리가 마를 써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무왕이 돼서 어떻게 해? 정력이 넘치니까 이제 힘이 넘치면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복 전쟁을 참 많이 일으키죠. 그 서자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와 비슷한 거.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나 뭐 마나 여기는 마가 안 써 있습니다만 마 이런 덩이줄기나 덩이 뿌리를 이용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서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기록들은 예전에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산해경은 참 옛날 책인데요. 뭐 벌써 2000년, 3000년 전인가 뭐 어떻게 보면 전설의 고향 같은 이상한 여기 보면 봐요. 머리가 양쪽에 달렸죠. 그리고 뭐 이런 설인, 뭐 이상한 사람들 설인이나 뭐 이상한 종족들 기록도 나오고요. 여기 뭐 사람 얼굴이 된 뭐 이런 용도 나오고. 그래서 전설의 고향 같은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산해경이라는 책에 뭐가 써 있느냐? 여기 써 있네. 경상북쪽 위에 올라가서 딱 봤더니 거기에 서여가 많더라. 서여는 일단 말을 의미해, 서여. 이런 거 보니까 동양에는 몇천 년 전부터 마가 있었구나. 자생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와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서명은의 본사라는 책을 또 뒤져봤더니 이런 말이 나요. 여기 한글 본부터 읽어볼게요. 서여는 이제 마예요. 마. 이것은 바로 산약을 의미한다. 그런데 고구마의 맛이 마와 비슷하기 때문에 단맛이 때문에 감저라고 그랬다. 그래서 다시 말해 고구마를 감저라고 그래. 감저. 한문으로는. 그런데 왜 감저가 왜 나왔을까? 요때 달감자에다가 이게 마저자에 마저자. 그러니까 마와 비슷한데 단맛이 더 나더라. 라고 해서 고구마의 이름을 한문으로 쓸 때는 감저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감저 하다 보니까 감자로도 들리는 거야. 근데 감자 고구마는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 젊은 사람 그렇지 않는데 나이 든 분들은요. 고구마를 감저라고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 감저? 감자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죠. 쉽게 말하면 감자는 동글동글한 거 북쪽에서 들어온 거고요. 고구마는 약간 길쭉한 거. 통도 더 크죠. 고구마는 남쪽에서 들어온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옛날 분들이 이렇게 혼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구마에 대한
한자 이름을 감저, 저 맞었자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으라고 요런 뭐 원문도 좀 적고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이런 원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저는 이제 교수 입장이기 때문에 근거를 다 확보하느라고 원문을 쓴 거니까 야, 한문 있다고 의아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구마색이 붉기 때문에 홍산약.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이 붉은 홍자고요. 산약은 마를 의미해요. 마. 아까 마는 저라고도 하고요. 산약이라고도 해요. 산약. 산에 나는 약이래요. 그러니까 붉은색의 마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고구마 이렇게 보면 속이 붉죠. 그래서 홍산약이라고 했다. 이렇게 토막상식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 명칭을 좀 살펴볼게요. 증보살림경제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내가 감수한 책이에요. 사실은 내가 농촌진흥제 국역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국역을 하면은 내가 이제 검토를 해주고 합니다만, 뭐 이런 말이 나요. 참, 감저. 아까 감자가 뭐라고 그랬죠? 고구마라고 그랬죠? 단맛이 나는 마 비슷한 거다. 감저. 감저를 주죠. 주가 붉은 주자예요. 붉은색이 나는 그 마 비슷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번저. 이거 뭐냐? 번은요. 오랑캐 번자예요. 즉 남쪽 오랑캐 뜻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번저. 또 뭐 주죠. 이것도 비슷한 거네. 이거 붉은 주자로 써서 주서 같은 거고. 홍산약 아까 얘기했고요. 적우. 우가 이게 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붉은 거 다 뭐 유리우 이거는 이제 그 오키나와 말이에요. 유리가 이제 그 오키나와 그걸 말하고요. 장기는 이제 오키나와 한 현을 말해요. 장기현이 있거든요. 그 장기에서 나온 그 마 비슷한 거라 뭐 이런 말이죠. 뭐 번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명들이 좀 있다. 이런 거는 토막상식이라고요. 그러면 고구마가 과연 언제 들어왔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고구마는 1492년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대략 뭐 1500년도 후반, 1573년이나 1600년 중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회란이라는 사람이 베트남지에서 가져왔던 걸 하는데, 뭐 사실 설이 좀 많아요. 뭐 또 중국도 어쨌든 땅이 넓다 보니까요. 이런 설, 저런 설 있다 보니까. 그리고 1593년에 이제 진진용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가져온 거는 이건 확실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1590년대는 이미 그 고구마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중국에. 이 당시에 뭐 토막상식을 얘기하면은 필리핀에서는 고구마 수출을 금지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뭐 몰래 뭐 그 가지를 잘라서 가져왔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593년에 이제 기근이 심할 때 이제 김학증이라는 사람이 고구마를 널리 심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를 했대요. 그래서 김학증의 마 비슷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1596년에 나온 본초 강목에 고구마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어쨌든 1500년대 후반에는 고구마가 중국에 확실히 있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1600년도 초에 중국에서 유구국 오키나와로 이게 고구마가 전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1715년 정도에 대마도로 이제 오키나와에서 대마도로 가고요. 1764년에 좀 약간 다소 늦었죠. 요때 조엄이라는 분께서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근데 이제 1964년이나 65년 1년에 뭐 요거 오차는 약간 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1700년도 중반에 이제 고구마가 재배된 걸로 기록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런 나와요. 그래서 영조 의류년에 1765년이거든요. 요때 요런 기록이 자 다시 보자.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거는 영조 을류년, 그러니까 1765년에 일본에서 전개됐다. 그것이 바로
번저이다. 번은 아까 뭐라 그랬죠? 오랑캐 번자라 그랬죠? 오랑캐 땅에서 온 마 비슷한 거. 그게 고구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뒤져보죠. 그거 이제 기록을 좀 뒤져봤어. 그랬더니 본초 강목에도 감저, 이거는 진짜 고구마고요. 뭐 광궁방보에도 감저 이렇게 쭉 써 있죠. 그런데 남방 초목상이라는 책에 이건 305년에 나온 책 감저가 나와요. 그럼 과연요 305년에 지금도 1700, 1800년 전에 나온 책에 나온 감저가 고구마를 의미할까요? 아니죠. 고구마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콜럼버스가 미대로 발견한 후에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왔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150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재배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한참 전, 그것도 1200년 전, 본초 강목보다 1200, 지금부터 그건 뭐 서기 300년이니까 엄청나게 예전이죠. 그때 나온 단어가 나온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고구마 효능을 적은 사람들이요. 남방 초목상에 나오는 요 감저의 효능을 다 고구마의 효능으로 다 적고 있어요. 나중에도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정말 그게 맞을까요? 아니죠. 왜냐면은 서기 300년대에 나온 책이 나오는 감저가 고구마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구마가 아닌 그 기록, 그 효능을 후대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빗겨요. 그리고 인터넷상이나 뭐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말 그게 맞을까? 물음표가 많이 쳐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적어놨습니다만 서기 300년에 나온 남방 초목상에 나온 감저는 야생종 마. 마도요. 산에서 그냥 자라는 게 있고요. 그 마를 집으로 그러니까 텃밭에 심어서 기른 마가 있어요. 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걸 산저라. 산에서 그냥 자라는 마저자, 마다. 산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쭉 하고 여기 1766년 나오죠. 강씨감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고구마 문헌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책이 없어. 그래서 현재 잘 몰라 내용은. 이런 여기 기록돼 그다음 됐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증보 살림 경제가 현존하는 책으로서는 최초의 고구마에 대한 문헌. 우리나라에서는 토막상식을 알아둡시다. 뭐 쭉 뭐 써 있고 뭐 그리고 여기 그 향포지라는 책인데 여기는 우리나라 이제 그 우리 먹는 감자 있죠? 그 북쪽에서 자란 동글동글한 감자. 그걸 북쪽에서 어떤 데서 북저라고 그래서 북저. 북쪽에서 온 마 비슷한 거다. 근데 이제 그걸 북저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1800년도 초반에 나온 책에 최초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을 보면 조선 왕조실록에도 보면 이제 뭐 감저라는 게 언제 들어왔냐. 요 뭐 번역본은 다음에 그래서 요것이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그래서 뭐 그 감자는 이제 주로 일본에서 왔는데 그 성질이 남방의 따뜻한 지역에서 나온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위를 제재. 고구마는요 추우면 다 죽어요. 원래 남쪽에서 왔기 때문에 따뜻한 걸 좋아해요. 감자, 우리 동글동글한 감자는 그 북쪽에서 왔거나 시원해야 잘 자라거든요. 근데 고구마는 남쪽에서 온 거는 따뜻해야 잘 자라요. 그래서 그것이 조선왕조실록에도 1700년 후반에 나온 기록이 돼 있다. 그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뭐 고구마는 뭐 명나라에 그에서 나온 그 농정전서에 뭐 나온 그냥 처음 보이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전에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착각한 것 같아요. 그 농정전서 이전의 책에서도 고구마가 나오는데 아마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잘못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하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조마 종자는 우리나라 갑신년이나 을유년. 그래서 즈음이고 지금부터 30년에 대한 연해지에서 서로
매우 많았다. 이러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심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기근, 흉년이 들어서 할 때 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아까 조선 왕조에 나온 실록들을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남쪽이 따뜻한 얘기를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말들. 뭐 번역된 거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던 다음에 이제 고구마가 도입되기 이전의 감전은 뭘 의미할까요? 야생종 마라고 그랬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아까 문헌을 보여요. 남방총무사는 책이 아까 얘기한 얘기입니다. 서기 300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감, 저가 나오고 그 막 효능이 나와요. 이 효능이 맞을까요? 아니죠.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해중지 바닷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농사를 안 질 때는 감절을 길러서 가을에 수확해서 먹었다. 가을에 있거든 수확해서 먹었다. 그래서 해중지 바닷가 사람들은요 수백 세, 백여 세, 100살 이상씩 살았대요. 대단하죠. 요새 100세 시대입니다만 옛날에 100살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오곡을 먹지 않고 우리 감절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때의 감절가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고구마일까요?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산에서 자란 야생종 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또 야생종 마다 보니까 정력이 좋아져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해석본이에요. 뭐 여기 써있죠. 감자는 서해의 물이다. 토란과 물이는 좀 비슷하다. 뭐 어쩌저쩌고 써있고 바닷가 사람들은 100살까지 살았는데 오곡을 먹지 않고 감절을 먹기 때문이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남방초목상에 있는 내용들을 재민요술이나 설부나 본다 다 그냥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게 정말 맞을까요? 고구마를 하고 착각해서 계속 인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죠. 말을 매. 여기 보면 이제 다 그런 말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재민요술이나 본초가 보면 여기 있어 그래. 남쪽 사람들이 이걸 먹었는데 뭐 했더라 오래 살라 이런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본초 강목인데 흠정도 다 그대로 써 인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태평은 다 그대로 다 인용되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맞을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이런 말들이 있어요. 농정전설을 봤더니 약간 원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요때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야생종 아까 야생종마와 우리가 콜럼버스에서 도입된 고구마가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농정정서에 분류를 해요. 저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뭔가 이게 차이가 나나 이따도 도표로 나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인식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보겠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기존의 감전은 덩쿨성이 있어서 자라는 거,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야생종마의 산저로 보아야 된다. 최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최근에 1500년도 후반에 사실 해외가 필리핀을 말하죠. 해외에서 배 밧줄에 묶어서 몰래 도입해요. 이 당시 필리핀에는요, 고구마 유출을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배 있죠, 배를 타는데 밧줄에다가 고구마를 묶었어요. 그래서 물속에다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속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몰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물속에다 꺼내서 그 고구마 줄기를 끈에 묶었으니까 그걸 빼서 물에 씻어서 땅에 심었더니 자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중국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화를 말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안 적어놨습니다만 이제 고1 때문에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말들을 최근 그러니까 이제 1500년 후반에 해외 필리핀에서 배 밧줄에 묶어서 몰래 도입했다. 이해되시겠죠? 공식적으로 도입한 게 아니라 몰래 우리 문익점이 몰래 목화식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뭐 땅에 심었다. 그래서 덩이줄기 뿌리는 크고 둥글둥글하고 맛이 다른 거는 번저. 이 번저가 뭐라고 그랬죠? 번이 오랑캐 번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필리핀 오랑캐 땅에서 들어온 마 비슷한 거다. 그래서 번저라고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산저, 여기도 두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두 가지가 있다. 산저와 그 번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마와 재래종, 옛날 재래종 마와 도입종 고구마를 분류해서 설명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기록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나온 본사에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거 봅시다. 요거는 이제 영감령은 청나라 때 나온 책이거든요. 중국에서도 그런 걸 인용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본사란 서명이라는 분이 그 달성서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 손자 아들의 그 서육을 하고 임원경제지 쓰신 분이죠. 한 집안이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다 책을 쓰시고 학자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기록들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걸 봐서도 여기 써 있죠. 뭐 번역돼 있고 요거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구저, 옛날부터 있던 이건 사실은 말을 의미하겠죠. 이거는 크기가 작고 맛이 없어서 산저다. 산에서 자라는 마다. 야생종 마다. 그런데 신저, 새로운 저라는 게 있대. 고구마를 말하는 거죠. 크기도 크고 맛도 좋아. 그래서 번저. 오랑캐 땅에서 들어온 마 비슷한 거다. 고구마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 즉, 이 당시에 구저와 신저. 옛날 거와 새로운 거 이렇게 본격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요. 이제 서유구의 종조부에도 이제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산저와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걸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건 또 번역이 다음에 돼 있어요. 번역이 이건 빼먹었네. 안 해놨구나.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비록 영조 의류년에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들어왔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 써 있고요. 그래서 산저와 번저를 아까 산저는 뭐라고 그랬죠? 야생종 마. 번저는 오랑캐터 땅에서 들어온 마 비슷한 거니까 고구마. 그를 구분을 해서 딱 도표로 만들어 놨어요. 써 있죠. 그래서 야생종마는 어때나 민광지역. 이제 중국에서 이제 민광에서 지금 광동성 지역을 말해요. 광동 지역이 옛날부터 있었다. 고구마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신저죠. 그죠? 옛날부터 있으니까 옛구자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덩굴성에도 나무에 이제서 자라고, 고구마는 어떻게 하죠? 땅에서 자라는 거죠. 울퉁불퉁하고, 둥글고, 길고, 맛이 없고, 맛은 달고, 구분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대로 구분을 했는데 의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아까 서기 300년에 나온 남방초목상에 나온 옛날 책에 나오는 마에 대한 효능을 단어가 똑같으니까 감자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여기서 본초종신이라는 책은 여기서의 감자는 고구마를 말하는데 요 인용문은 해중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는 불씨고 오곡을 안 먹고 감자를 먹기 때문이다. 요 문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기 300년에 나온 남방초목상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어요. 이게 정말 맞을까요? 아니죠. 제중신편 우리나라 나온 책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의종손이 우리나라 나온 책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똑같죠? 옛날 고사라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옛날도 실수한 게 많다. 물론 인터넷에는 덩터리가 더 많죠. 방야가편, 본초정화, 광재물보 다 우리나라 나온 책이에요. 아까 색깔대로 다 문장 하나, 토 하나 안 틀려.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표현을 무비판적인 인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최소 내 수업을 들은 분들은 고구마에 대한 효능이 의서에 써 있고 인터넷에 막 효능이 써 있는데 이거는 근원이 잘못된 거다. 서기 300년에 써진 책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비낀 거다. 오류를 빚은 거다. 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소개했는데, 감저가 뭐라고 그랬죠? 단맛이 나는 마 비슷한 거다 이랬죠? 그러면은, 이게 고구마인데, 감전데, 하다 보니까 감저는 감자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감자는 어떻게 되죠? 동글동글한 감자 있죠? 그것은 북쪽에서 들어온 감자가 있는데, 이거를 혼동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서를 좀 뒤져봤어요. 그때는 한글로 표현이 돼 있는데, 규합총서 여자가 쓰신 거 순 한글로 쓰는 거예요. 1800년대 초반에 쓰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유구하고 이 사람이 그 친척의 인척이 돼요. 뭐 형수가 되든가 어쨌든 뭐 이렇게 옳게 시누이 관계가 되는데 어쨌든 이분 그 빙어각 이씨가 쓰신 책인데 여기에 감저라고 나와요. 광재물보, 광재물보라고 읽으면 안 돼요. 광은 넓혔다. 재물보, 그 모든 그 물건에 대한 이름들 쓰는 게 재물보라. 그래서 읽을 때 광재물보라 읽어야 돼요. 광재물보라는 책에도 감저. 보통 사람이 한글을만 공부하는 한자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감자로 착각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거는 감자는 아닌 거죠. 그죠? 고구마를 의미하고 있죠. 고구마. 그래서 옛날에 고구마 하다가 지금 고구마가 돼요. 그냥 토막상식으로 봅시다. 그럼 이제 고구마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겼을까 또 궁금하잖아요. 고구마. 고구마는요, 일본에서요, 고기이마라고 그랬대. 고기이마. 고기이마를 우리말로 고기이마다 고구마가 된 거야. 즉, 고구마라는 단어는요, 우리말이 아니고요, 일본어 고기이마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됐고,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또한 고구마를 그 웨이 일본 사람들은 고고이문가라고 됐어요. 그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그 번가라고 됐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침저라고 나오는데요. 옥침저가 뭘까? 궁금한데, 요거는 잠깐 봅시다. 옥침저라는 기록을 봤더니, 요거 번역본을 볼게요. 고구마는 엄청나게 큰 것이 있는데, 옥침저라고 있는데, 산맥나무의 점화가 있는데, 깊은 산 속에서 나는 것으로서 수십견인데 이걸 옥침저라고 그래요. 이게 뭔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감저, 고구마의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고구마가 수십 근 가는 게 있을까? 한 근이 600근이니까 수십 근이 뭐 60kg, 뭐 이렇게 가는 게 있을까? 10근만 해도 6kg, 뭐 50kg 이렇게 나가는 게 있을까? 아니죠.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뭐 같은 기록들이 계속 나와요. 뭐 물건이 10근 이상 나가고 옥침저고 뭐 이런 말들이 감저에 그냥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요 말들이 있어요. 요것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옥침저. 이게 정말 맞을까? 물음표가 붙어요. 요것도 청이록에도 그냥 그대로 써요.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이런, 요거 보면, 산맥너머에 저가 많은데, 간혹 깊은 산 속에 나온 것이 쥐게다. 연속해서 있고, 무게가 수십간에 하나 나가고, 맛이 달고, 향기로워서 먹는데, 좋다. 그래서 옥침저라고 한다. 그걸 삼가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구마인데, 그래서 옥침저는요, 사실은 결과부터 말하면요, 고구마가 아닌 말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의 고서에서 고구마의 일종으로 잘못 적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옥침저는 말을 의미하는데,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 고서에서도 고구마의 일종으로 잘못 적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근거를 볼게요. 이 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저자죠. 마에서 여기 옥침저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옥침저라고 하는 거는 고구마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촌신마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거 1687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감저가 나와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고구마는 우리 1600년대 후반에 나온 책, 고구마가 도입이 됐는데, 1700년대 넘어서. 그런데 그 이전에, 고구마가 도입된 이전의 책에 나온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뒤져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일단 주촌신방입니다. 주촌신방이라는 책은 1687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요것이, 주촌신방은 고구마에 대한 문헌이 처음에는 없다가, 초판본에는 없고요. 1930년에 재발간되면서 고구마를 삽입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주촌신방 책을 보면서 초판본이 있고요. 1930년에 다시 발간한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혼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차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 적은 거예요. 고구마고요. 그리고 규합청소에 있는 고구마를 좀 볼게요. 감저다. 감저에 대해서 이런 고문이 헷갈리죠. 이런 거를 편하게 써봤어요. 요즘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저는 해외에서 들어왔다. 외인, 일본 사람이 많이 심었고, 우리나라는 그 중요한 줄 잘 몰라서 잘 안 심었다. 하지만 매우 좋다. 이런 말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감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죠. 고어라다 보니까 잘 안 와닿죠. 하지만 여기는 번역을 안 해놨네. 비슷해요. 그냥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런 말, 요거부터 좀 봅시다. 감저는, 그런데 감저는 홍산에게는 혹시 유리우다라다. 유리는 유리가 뭐냐면 오키나와를 말해. 유리국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온 거라 그래서 유리우. 유리인데 이제 유리로 이제 적혀진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황금상이라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장수를 하니 그 이유는 오곡을 적하고 감저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 이렇게 써요. 바닷가 사람들이 이런 걸 먹었다. 이런 말이 써요. 자,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아까 설명해서 요거는 잘못 인용된 거라고 그랬죠? 요거는 서기 300년에 나온 책을 마에 대한 설명을 잘못 고구마에 설명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황금상이라는데 요것도 좀 수상한 거죠. 그걸 좀 설명할게요. 요거 다시 볼게요. 자, 고구마의 이명은 홍산약이고 유리우라고 하는데 황금상이라겠다. 유리우는 아까 얘기했죠. 유구구고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온 우인데 요거를 잘못 적은 거예요. 유구인데 이제 유리라고 표현한 거고요. 황금상은 뭐냐? 고구마는 사탕수수를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이 빙어각 이씨가 쓴 규합총사라는 책에 고구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게 다 맞을까? 틀린 게 곳곳에 있다는 거죠. 옛 고서입니다만 그거를 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유리우도 틀렸죠. 황금상이라는데 이 황금상은 사탕수수를 말한다. 그 이유를 볼게요. 여기 써 있어요. 황금상이 뭐냐? 감서라고 해요. 이거는 사탕수수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 황금상 나오죠? 감서. 감자. 감자자죠. 사탕수수 자자니까 감자. 이게 다 감자, 사탕수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쓰면서 잘못해서 고구마에 대한 이명으로 잘못 쓰는 혼동을 한 거죠. 여기 써 있죠. 감자는 여기 자자는 뭘까요? 사탕수수 자자예요. 이 사탕수수 감자와 감저 단맛이 나는 마 비슷한 거 고구마는 다르다.
여기 써있죠. 사탕수수면은 감자와 고구마르면은 감자가 발음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빙어가기 씨께서 혼동해서 잘못 쓴 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사탕수수 채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문제. 아까 바닷가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거는 오골 적기에 먹고 고구마를 먹은 까라다. 이게 정말 맞았을까요? 아니죠. 남방초목상에 있는 내용을 잘못 인용한 거죠. 그죠? 물론 이건 맞아요. 허한 거를 보강하고 고구마가 기운을 나게 하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장을 튼튼히 하고 구황식품이다. 이건 맞는데 요 빨갛게 쓴 건 다르다는 얘기죠. 또 여기 보면 이제 빙어가 씨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감저로 뭐 이렇게 뭐 사탕을 만들어 써 있어요. 이것도 정말 좀 봅시다. 여기 써 있어요. 고구마로 만든 사탕을 만드는 게 저당이다. 요거를 황노지기 옹이장로에서 말하는 당상을 해요. 이걸 당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요것을 그대로 보면 이제 요 문장인데 이게 한글로만 보면 먼저 몰라. 이게 원기 저상 디우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고서를 다 뒤져봤더니 사실은 여기에 나온 문장 원기 자상 지우매 요거를 쓴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문장 그대로야. 이걸도 복원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글로 쓰면 더 어려워. 옛날 국어들은요. 자, 정말 고구마로 사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사탕수수를 말하고 있죠.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봤더니 아까 그 사탕수수에 요런 아까 원기, 자모, 상모, 지음에 여기 나오죠. 요런 것이 다른 그 기록들을 다 뒤져봤더니 문장은 똑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사탕수수를 의미하는 사탕수수를 말하는 시에 나오는 거예요. 요 문장들은. 근데 그거를 규합총서에서 잘못 적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규합총서에 써 있는 책들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고구마 효능으로 말하고 고구마의 그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맞을까요? 틀리죠. 그런데 현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지적하려고 이 고어를 다 뒤지고 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 선조들이 훌륭한 거 많죠. 그걸 바탕으로 해. 하지만 그렇다고 틀렸는데도 맹목적으로 한다. 그건 더 망치는 거예요. 제대로 비판할 거 비판하고 받을 거 받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게 학문된 태도지. 무조건 옛날 선인들한테 다 좋다. 그건 오히려 더 망치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사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를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사탕은 감자, 사탕수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여기 다 써 있어요. 다 이제 그런 기록들을 다 뒤져봤다는 거예요. 여기다 당상이라는 거는 당나라의 당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야 그 사탕 같은 건데 이거는 예를 들면 사탕수수를 먹던 거라서 자당이라서 자당 사탕수수로 만든 자당. 그리고 그거는 당나라이자는 나오지 않아요. 당상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결론적으로요.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드는 내용의 시를 규합총서에서 잘못 인용을 했더라.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규합총서를 무조건 인용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인용하고 인용하되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게 잘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토막상식으로 고구마의 큰 장점 13가지가 있대요. 그래 뭐 옛날 하는 얘기인데 뭐 이것도 그냥 여러분 고구마 혹시 먹다가 이런 얘기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넣은 겁니다. 고구마에 뭐 13성 10가지의 큰 장점이 있대요. 그럼 쭉 적혀 있는데 요거 뭐 번역본을 볼게요. 다음에 원문이고요. 짠 여기 나오네. 많이 수확할 수 있다. 아까 그랬죠. 단위 면적당 인간은 제일 많이 먹여 살린다고요. 땅 100평이 있다. 사람 제일 많이 먹여 살릴 수가 있고요. 또 마보다 좋다. 그 도움이 많다.
뭐, 그리고 번식이 잘 된다. 뭐, 뿌리가 잘 내리겠다. 그리고 비 피해가 없다. 구황식품이 되고, 제삼식으로도 쓰고, 또 술을 만들까. 고구마술. 혹시 저기, 일본의 그, 오키나와, 지금은 미야자키 현이 있어요. 거기 가면 고구마술로 유명하죠. 거기는. 고구마 단지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고구마로 만든 술이 많겠죠. 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뭐 떡도 만들고 엿도 만들고 뭐 엿이나 꿀보다 좋대요. 근데 사실 그렇게 뭐 맛있는 것 같지 않던데. 날로도 먹고 익혀서도 먹고 그게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작은 땅에서도 길릴 수도 있고요. 초여름에서 수확할 때까지 잎이 무성해서 잡초가 없다. 아주 좋다. 뿌리가 깊어서 누리가 와도 어쩔 수 없다. 뭐 이게 메뚜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으니까 예전에 그랬다. 그럼 이제 저는 뭘까 좀 살펴볼게요. 그 동무요고라는 책에 그러니까 이제마에서는 여기는 이건 약간 그렇습니다만 요거는 뭐 여기에 보면은 산인 옛날 사람들의 감저반이라서 동북에서 뭐 온 것은 뭐 감저가 있대요. 북감저 이게 정말 맞을까요? 북쪽으로도 감저인데 이게 정말 감저가 고구마인데 맞을까요? 아니죠. 이재만 선생님도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번역본을 봅시다. 차라리. 동북 지역 산골에서 나오는 감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감자다. 맞을까요? 아니죠. 여기 나오죠. 감저는 붉은색이고 이거는 덕저다. 이건 맞아요. 덕저. 덕이 있는 저. 왜냐 또 남감저. 남쪽에서 온 고구마. 일본저. 이런 고구마를 의미한다. 그래서 소음인의 부종에 사용해서 상복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북쪽에서 온 감자는 뭐냐? 감자를 우리가 먹는 동글동글한 감자를 말하고요. 남쪽에서 온 감자는 고구마를 의미해요. 그거는 이제 이미 정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동의수세번 이재만 선생님도 고구마를 의미하는 감자를 감자로 잘못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고구마 잠깐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류는 뭐 마 비슷한 종류, 감자, 고구마, 마, 토란 뭐 이런 것들 다 묶은 것을 서류라고 한다. 그 중에서 단맛이 나는 말을 감저라고 그랬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감자하다 감자로 혼동하는 수가 종종 있었더라. 진짜 감자 혼동을. 또 고구마 이전에 나오는 감자가 나온다. 이때 감자가 진짜 콜럼버스가 발견한 고구마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야생종마의 산저를 의미하더라. 그리고 고구마가 콜럼버스에 발견된 이후로 아시아에 전달된 제대로 된 감저는 번저, 오랑캐에서 땅에서 온 마 비슷한 거, 신저라고도 했다. 혼동하지 말자. 또 예전이던 쭉 뭐 여러 가지 고서에 보면은 옥침저가 나오는데 이 옥침저는 고구마가 아닌 마의 일종이다. 잘못 쓴 거다. 이 책이 틀렸다. 또 우리나라에 나온 주촌신방 1687년에 나온 감저는 1680년 진짜로 쓴 게 아니다. 1900년대 초반에 재발간되면서 삽입한 거다. 이해되시겠죠? 아까 한 거예요. 그리고 주합총서에 황금상이 나와요. 이 황금상은 또 저당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뭘까? 사탕수수를 의미하는데 잘못 인용한 거다. 왜냐면 발음이 비슷한 거니까.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타난 혼동이다. 그리고 그 사상에서 말하는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쭉쭉 뻗어나.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줄기가 쭉쭉 뻗어나간다 했죠. 확 퍼져나가요. 이런 종류가 그 호산지기를 나타난다. 쭉쭉 뻗어나가겠다. 그래서 테르미네탈사야. 하지만 동무요구라는 책에 이재마가 쓰신 책에 이런 나오는 저는 잘못한 거죠. 고구마가 아닌 감자를 의미해요. 혼동을 하신 거예요. 표현을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리저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내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약간 고서도 좀 운영하고 한데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자. 그리고 일반 사람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잠깐 그 고서를 좀 인용하면서 약간 전문적인 용어를 좀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또 이번 주 잘 지내시면서 혹시 고구마 먹을 일이 있으면은 아, 고구마가 이런 거구나. 알고 먹자. 이런 뜻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